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린 게 아니라 전화기 너머 아들의 숨소리가 저를 떨게 만들었죠. 엄마, 나야. 제 아들 준호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고 있었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큰일 났어. 사람을 쳤어.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금순이에요. 올해 72입니다. 남들은 70이면 늙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팔팔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계천 시장으로 출근하죠. 30년째 운영하는 금순이네 반찬 가게. 제 자식보다 더 오래 함께한 가게예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금순 언니, 오늘 멸치볶음 맛있게 됐네. 단골 김 사장이 반찬을 사가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웃으며 덤으로 오이 무침을 더 담아줬죠. 이거 서비스요. 오늘 아침에 막 만든 거라 싱싱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언니는 언제나 인심이 후하긴요. 제가 후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다 오래 봐온 사람들이라 정이 든 거죠. 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 준비하는 옆가게 아주머니들, 물건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 다들 제 가족 같았죠. 남편 돌아가고 15년. 아들 준호는 결혼해서 수원에 살아요. 손녀 지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보는 게 고작이에요. 엄마 바쁘잖아. 괜히 올라가지 마. 우리가 갈게. 준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잘 안 왔죠. 며느리 미연이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너무 불편하게 대한 건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멀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가게가 있었고 손님들이 있었고 매일 새벽 같이 장을 보러 가는 시장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나요? 가게가 한산해질 때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손녀 학교에서 걸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큰일 났어. 사람을 쳤어. 뭐? 뭐라고? 사람을?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엄마 나 어떡해. 그 사람 지금 수술실에 있대.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진짜야? 지금 어디야? 경찰서야? 아니, 지금 병원이야. 엄마 그 사람이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이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의 6분의 1이었어요. 엄마 합의 안 하면 나 구속될 수도 있대. 미연이랑 지은이는 어떡해?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알았어.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진정해 준호야. 엄마. 고마워. 근데 엄마. 왜? 이 일은 미연이한테 말하면 안 돼. 미연이가 알면 이혼하겠다고 할지도 몰라. 부탁이야 엄마. 이건 엄마랑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옆가게 미자 언니가 달려왔어요. 금순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어요.
미자 언니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혼자 있어야 했어요. 준호, 제 아들, 사람을 쳤다고?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나 또 전화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경찰이랑 얘기 중이거든. 근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2천만 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7천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의 4분의 1이었어요. 엄마가 해볼게.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지금 급하니까 먼저 끊을게. 아, 그리고 엄마. 응? 엄마, 이 전화번호로 연락 오면 다 받아줘. 변호사 쪽에서 연락할 거야. 그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해. 알았지?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 봤어요. 준호. 우리 준호. 그렇게 조심성 많던 애가 어떻게 사람을 쳤을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금순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준호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정확했어요. 변호사 같았죠?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안으로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준호 씨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5천만 원을 먼저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필요해요. 7천만 원을. 그리고 여사님. 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언론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합의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준호 씨는?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낼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왔어요. 계좌번호와 함께 긴급 합의금 박준호 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은행에 가야 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송금하시는 건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아니라니까요. 빨리 보내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송금 처리를 해줬어요. 7천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살았어.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된 거지? 응, 합의됐어. 정말 고마워,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준호가 구속되지 않았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떨리는 손으로 준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네, 엄마. 왜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 그 떨리던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평소의 준호 목소리였죠. 너 오늘 사고 났어? 사고요?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 사람 친 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아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 없는 비명이었어요.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7천만 원. 30년. 제 인생. 다 사라진 거였어요. 경찰서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할머니 피해 신고 접수는 해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범인들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포 통장을 썼을 테니까요. 계좌 추적해봐도.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빨리 졌죠. 추웠어요. 외투를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온몸이 떨렸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시장으로 갔어요. 제 가게 앞에 섰죠. 닫혀있는 셔터를 내려다 봤어요. 30년. 이 가게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 웃으며 맞이하고 명절에도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왜? 뭐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였어요. 준호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도 살 수 있게. 그래서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3억 원. 이제 남은 게 2억 3천만 원. 아니, 사실 이것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월세가 30만 원이고 생활비가 필요했죠. 가게 임대료도 내야 했고요.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10년은 살아야 할 텐데 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왜 속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미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금순아, 무슨 일 있어? 왜 가게를 안 여는 거야?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내가 경찰서 가는 거 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 30년 친구잖아. 언니. 응. 나 바보인가 봐.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쏟아졌죠. 보이스피싱 당했어. 7천만 원. 미자 언니가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나 정말 바보지?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속았을까? 금순아. 준호 목소리인 줄 알았어. 진짜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 어떻게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미자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언니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언니, 나 너무 부끄러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70 넘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다들 비웃을 거야. 아무도 안 비웃어. 비웃을 거야. 왜 속았어? 라고 물을 거야. 왜 확인 안 했어? 왜 바로 준호한테 전화 안 했어? 나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 저는 며칠 동안 그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어요. 왜 속았을까? 왜 바로 준호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은행 직원 말을 듣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두려웠으니까요. 아들이 정말 사고를 냈을까봐. 아들이 구속될까봐.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덮쳐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외로웠으니까요. 준호와 연락이 뜸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손녀 얼굴 보고 싶어도 참았죠.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저를 필요로 했어요. 엄마 하고 불렀죠. 울먹이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엄마로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더 바보 같았어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엄마 보이스피싱 당했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준호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그랬어? 왜 바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저는 답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가게는 다시 열었어요. 안 열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손님들은 알아챘어요. 금순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팠어? 괜찮아요. 감기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꿈.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꿈. 길에서 구걸하는 꿈.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어느 날 가게 손님 김 사장이 물었어요. 금순 언니, 요즘 반찬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응. 뭐랄까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달까. 언니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그래요.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정성. 맞아요. 요즘 저는 반찬을 만들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정성을 들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7천만 원. 30년. 바보. 수치심.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영업은 끝나신 건가요? 네, 거의 다 정리했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는 주춤거리며 말했어요. 혹시 박금순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변호사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경찰서에서 여사님 사건 파일을 봤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시죠?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네.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우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도 나누고. 한번 나와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피해자 모임요? 네. 여사님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사님. 정우진 변호사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제 할머니도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3천만 원. 네? 그때 저는 변호사였지만 제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고통받으셨어요. 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우울증이 심해지신 상태였고 정우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창피해서 말 못했다고. 바보 같아서 죽고 싶었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요. 이건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속고 조심성 많은 사람도 속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나와 보세요. 강요는 안 할게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정우진 변호사는 전단지를 두고 갔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조모임 마이너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참을 그 전단지를 들여다봤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법률구조공단 회의실에 있었어요. 원탁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60대 이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8천만 원을 잃었어요. 옆 사람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5천만 원.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금액은 달랐지만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손자가 납치됐다고.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모두가 가족을 사칭한 전화에 속았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죠. 모두가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7천만 원을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바보 같아요. 왜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직원도 확인하라고 했는데 금순 씨, 그건 금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은행원한테 같은 말 들었어요. 그래도 송금했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오직 손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요. 맞아요. 저도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이 위험하다고 하면 누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자신이 창피했어요. 남들이 비웃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 모임에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피해자라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돈은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찾았어요. 전부는 아니지만요. 정 변호사님 도움으로 지급정지 신청하고 범죄 수익 환수금 신청하고 15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전액은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모임에 나간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한 달 전에 내가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7천만 원을 보냈어.
엄마, 그게 무슨, 진짜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변호사라는 사람도 전화하고. 엄마가 바보같이.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응. 했어. 근데 돈 찾기는 어렵대. 엄마. 정말. 준호 목소리에 무언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실망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었죠. 내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말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주말 준호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복잡했어요. 엄마, 왔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전화를 받은 것, 준호 목소리라고 믿은 것, 은행 직원의 경고를 무시한 것, 7천만 원을 보낸 것. 준호는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바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비밀로 하라고 했어. 며느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정말 사고를 냈으면 미연이한테 숨길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솔직히 화가 나요. 왜 그렇게 쉽게 속으셨어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아팠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준호가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알아. 나도 알아.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도 매일 밤 잠 못 자. 매일 생각해. 왜 그랬을까? 왜 바로 너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구속될까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 생각뿐이었어. 엄마가 멍청해서 그래. 준호가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괜찮아. 나도 나한테 화나. 너도 화내도 돼.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이 일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잘못도 있어요. 엄마한테 자주 연락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더 외로우셨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화했다고 하니까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돈 얼마나 남았어요? 2억 3천. 그럼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받으세요. 제발.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정우진 변호사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지급정지 신청, 범죄수익 환수금 신청, 피해자 지원금 신청까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 조금씩 회복됐어요.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준호는 매주 전화했고 피해자 모임 친구들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금순 씨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 그죠?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시 정성을 들릴 수 있게 됐어요. 금순 씨 복지관에서 강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요. 일주일 후 저는 복지관 강당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7천만 원을 잃었어요. 떨렸지만 차근차근 말했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왔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시장에 꽃향기가 났죠.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요. 사람이었어요. 연결이었어요. 용기였죠.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손녀 지은이는 할머니하고 불렀어요.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고 복지관 강의도 매달 했어요. 저는 생존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강의 후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같은 일을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 상처를 나누는 것.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도록.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봄 하늘이 파랬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댓글 달겠습니다.